3천만 원까지는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다. 저는 매장 하나에서 2억 정도 매출을 내봤어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는 거 힘든데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는 거 되게 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촬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안 되는 게 피코 엣지를 한번 좀 배우고 지금 쉐이빙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쉐이빙은 뭘로 다쳐요? 도구는? 칼로 그냥 카타칼. 네. 아, 일반 카타칼. 일반 네, 하던 식으로 네. 그냥 카타칼로 카타칼. 하는데 네.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좀 안 될 때는 좀 잘 안 돼가지고 전면도 제가 되게 막 좀 애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문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시공에 대한 문제 좀 혼자서 좀 잘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 주로 오는 차가 국내 차가 많죠. 거의 국내차 거의 90% 이상 국내 차. 실제로 국내 차는 피코 엣지 할 때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카타칼과 아트칼날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차이도 크게 나질 않아요. 근데 그 문짝의 그 유리의 그 면치라고 그러죠. 맨 끝에 면치하고 유리하고 만나는 지점을 예리하게 찾아갖고서는 그거를 피코 엣지를 할 때 어떤 차들은 예각이 되게 많이 져 있어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이렇게 거의 직각? 그런 데 있어서 쉬운 편이에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방법만 알면 다 좀 연습하면 구사할 수 있는데 어려운 차들이 왔을 때 그거를 카타칼로 하기 쉽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문 도구스럽지가 않은 점이 있어요. 일반 카타칼 재질도 뭐 주철이기도 하고 오히려 유리를 깎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리 조각이 흘러 들어가고 스테인리스 재질 커터칼이 유리용 유리 위에다가 그 커트를 했을 때 기스가 안 가잖아요. 영업적으로 어떤 고민 같은 건 없으세요? 블로그를 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많이 이제 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블로그 관리하는데 그게 또 막상 또 자동차 이렇게 일하고 올리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찍어놓는데 그게 쫙 밀려버리니까 이게 좀 그런 어떻게 좀 공략 같은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 관리하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여기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지금까지는 한 1200 정도. 보는 게 이렇게 모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기억 있잖아요. 이렇게 좁은 시 지역에 선팅샵에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좀 많은 시에. 아, 여기 상주시. 예, 요 안에 4km 반경 내에만 10군데가 넘으니까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싶죠. 뭐 지금도 뭐 인지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욕심을 부리면 거의 뭐 넘버원으로 이제 올라가고 싶은데 그런 좀 마음은 있죠. 그렇죠. 예. 지역에서 뭐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뭐 남자라면 다 있는 거고. 저는 일할 때 그냥 한 가지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게 제일 혼자서 일할 때는 제일 효율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썬팅 갖고 하루 평균 70만 원짜리 2대를 하면 그냥 3천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상주 시장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게 상주 인근에 있는 어떤 다른 곳에서 그래도 상주를 유입해서 그런 고객층을 더 넓히는 거죠. 인터넷은 넓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고객들을 인근 시에서 매달 한 명만 배출해도 충분히 3천만 원 혼자서 가능하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짜리 시공을 평균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는 시공을 하루에 2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해줘도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3천만 원.
썬팅만 하기도 바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썬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이게 중복되니까. 예. 제가 하는 사업 스타일은 그냥 한 가지 아이템으로 왕창 때려박아갖고 집중해서. 또 블랙박스 달 시간에 뭐 블랙박스 5대를 달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블랙박스 5대 달아갖고 50만 원 번다고 치면은 50만 원 포기하고요. 그 시간에 포스팅 하나 했어요. 무슨 포스팅이냐면 썬팅 포스팅.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속이 되면은, 물론 블랙박스 고객은 놓치지만 썬팅 고객들이 늘어나죠. 7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 고객들이 늘어나죠. 상주에 썬팅 하면은 오토파크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이 인근의 시에서. 이런 고객층이 생겨요. 그러니까 썬팅 여기서 하고 불편하지만 블랙박스는 용품점 가자. 그걸 한번 운영을 하시면서 실험해볼 필요는 있어요. 테스트. 3천만 원이 되면은 직원 1명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1명이나 2명 써도 되거든요. 예. 썬팅할 기사 1명 쓰고, 그 다음에 영업도 하고, 고객 응대할 수 있는 고객. 사장님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55. 일을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때는 고객 관리만 해야지 더 지속성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아프면 여기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앞으로 10년 후를 좀 준비하셔라. 썬팅, 블랙박스, 유리막 다 할 수 있는 매장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썬팅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게 만들어주는 거를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메이킹 하시면 되지 않겠냐. 뭐 4년, 5년쯤 됐을 때는 썬팅 꼭 여기서 해야 되는 70만원짜리 고객이 매일매일 평균 한 대씩은 들어오고요. 그게 어떤 차별화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썬팅 고객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한 부분이 이제 전문성.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썬팅 하나로 뭐 한두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뭐 블랙박스나 뭐 유리막. 주 메인이 썬팅 아이템 하나로 3천만 원까지는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뭐 2년이나 3년 후 좀 예상하시면은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봐요. 한우만 파면 된다는 얘기죠. 고객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상주의 이 샵은 썬팅 집이야. 사장님은 그런 어떤 그 고객 인식을 시켜놓으면은 사장님은 70만원짜리 썬팅을 하고 있고, 다른 곳에는 30만원 썬팅과 블랙박스를 다는 현상이 생겨요. 필요한 게 이제 뭐 몇 가지 채널이 있겠죠. 블로그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있습니다. 인스타에. 대구 전체에서 인스타를 보는 자동차 관련된 유저들이 있다면, 인스타를 안 하는 거기에 아무리 샵이 많아도요, 그 신뢰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 이 사장님한테 친숙하니까 먼저 친숙해야 가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그 블로그에서 블랙박스 할 필요 없고요. 썬팅 그라스니트 선셋 한 것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집은 선셋 많이 하는 집이 돼요. 상주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집은 다른 지역에서 온다더라. 강남에 사는데 남양주 가서 썬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5만 원에 대한 거부 반응 없는 그런 고객층을 만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남들처럼 뭐 거창하게 제목 달고 안 해도 돼요. 카메라 틀어놓고요. 휴대폰 딱 틀어놓고 그냥 일하세요. 어디에서 사시는 고객이 오셔서 산타페 선셋 필름으로 시공합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가. 첫째로는 채널에서 유튜브 상주 오토파크라는 단어가 올라가요. 상주라는 단어가 올라가고 오토파크, 썬팅, 글라스 틴트가 올라가요. 그것의 파괴력은 굉장히 커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이 사람을 이길 수. 그래서 몇 가지 논리가 있어요. 1등하는 논리가 남들 안 하는 걸 해라. 또 전문적으로 가라. 한 가지 아이템을 했을 때 어떤 시공 성숙도는 사장님이 생각해도 그렇고 고객이 생각해도 그렇고 아이템이 적다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돈을 자기가 더 내도 아깝지가 않고 시간을 더 들이고 더 전문적으로 하고 다른 아이템을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진의 보상을 썬팅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존력이 그 다음에 정말 기술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 유튜브 때문에 고객 한 명이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기고 딱 3개월만 해보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3천만 원
논리인데 저는 매장 하나에서 2억 정도 매출을 내봤어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는 건 힘든데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가는 건 되게 쉬워요. 그건 자기가 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굴러가요. 3천만 원 내는데 되게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결단도 있어야 되고. 3천만 원 갔던 사람이 6천만 원 가는 데는 짧습니다, 시간이. 반에 반도 안 걸려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유튜브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고 뭘 어떻게 찍어야 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내가 기술에 자신 있어야 이제 찍어서 이제 올리고 하는데 뭐 그런 복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죠, 저도. 저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게 3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 나이가 55세고요.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서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삭제해도 괜찮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5년 후에는 유튜브를 하는 썬팅샵과 유튜브를 하지 않는 썬팅샵으로 나눠질 거예요. 한번 듣고 나니까 그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또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이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힘든 시기 1달, 2달 정도가 있어요. 예. 그 영상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한 명쯤 있나 없나를 2-3달 동안 모니터를 하시면서 만약에 한 명이 찾아와서 뭐 선셋 95만 원짜리 시공하는 고객이 한 명이 존재한다면 가망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한 명, 이 콘텐츠 하나를 한 명이 생겼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한 명이 생겨요. 근데 콘텐츠가 2개 올라가면은 2명의 고객이 생기겠죠. 예를 들자면 그 다음 달에 또 2명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콘텐츠에서 또 고객이 또 생겨요. 하나씩. 3달에 한 명씩 생겨요. 근데 사장님 일을 하셔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만든 다음에 사장님보다 영상을 보는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수혜자가 돼서 실행하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겠죠. 쉐이빙하고 그라스루트 뭐가 다르냐? 주름살보다 먼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사장님이 지금 시공하는 거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